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 임사장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3월 25일 날 시행이 되고요. 이 법은 작년 2020년 3월 5일 날 제정이 돼서 공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3월 5일이면 코로나로 정말 패닉에 빠져 있을 때였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는지 만들어졌는지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딱 지나서 이제 좀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에게는 네,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 다시 알려드리려고 자리를 만들었고요. 한 4번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고요. 길다 보니까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말 그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고요. 또 다른 면으로 또 돌아보면 판매자나 그러니까 설계사나 대리점 같은 판매자에게 제한이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12가지에서 카드 뉴스도 만들고요. 유튜브에도 있고요. 법령도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그것도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제목에 보듯이 판매 원칙을 위반한 금융상품 5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5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새로 신설된 법입니다. 자, 내용을 오늘은 딱 2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철회권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이 2개가 있는데요. 청약철회권은 뭐 보험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네,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위법계약 해지권, 말이 무시무시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위법계약 해지권도 우리가 일명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실 거예요. 민원해지, 민원해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몇 년이 지나도 고객이 민원이 들어와서 야, 나 설명도 못 들었어. 자필 설명도 안 했어. 뭐 약관도 안 줬어. 뭐 이런 거 트집 잡아갖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랬다면. 그래서 설계사들이나 대리점, 보험사는 방어를 하죠. 자필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설명했어? 뭐 우리 자필 설명 받았어.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그 민원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법에는 없죠. 법에는 없는데 이제 법 안에 딱 위법계약 해지권 이럴 때 계약을 해지해줘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자, 판매 원칙은 그 6가지 원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요구한다는 건 돈을 다 돌려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취소권이죠. 그 계약 해지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실은 그렇죠. 자, 소비자는 5년 이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법 사실, 그러니까 판매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 위법계약 해지권이 이제 한편에서는 굉장히 악법이다. 그리고 야 5년 동안 이거 계약 잘못 팔면 덜덜덜 떨면서 잠을 자겠냐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맞다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을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청약철회권은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 특별한 사유가 없죠. 그냥 고객이 변심했을 때 고객 마음대로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15일 이내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청약 철회가 되시면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습니다. 보통 청약 철회는 이제 보장성 보험료, 이제 보장성이라고 하는 건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일 이내니까 첫 달치 낸 1회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야 이거 물려주세요. 저 이거 안 살래요. 라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아마 우리 일반 고객분들도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자, 새로 생긴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소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반 사실에 대한 제시와 판매자가 그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기준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위법 사실 안날로부터 1년 이내, 자, 5년. 그 다음에 계약 해지했다는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을 부과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돈을 뺄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돈을 다 돌려주라는 얘기는 뭐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일반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이걸 고민할 겁니다. 그죠? 야, 내가 위법적으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을까? 악용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 보험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뭐랑 비슷하죠? 위법계약 해지권이 지금 민원해지랑 비슷하죠? 민원을 넣죠. 그래서 야, 뭐 자필 서명 나 안 했어, 설명 못 들었어, 나는 그 보험이 아닌 줄 알았어 라고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 요구를 합니다. 근데 계약을 해지 요구를 했을 때 고객분들이 그런 민원 해지를 할 경우엔 낸 돈을 다 돌려달라는 거죠. 낸 돈을 다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상이 만약에 나갔다라고 하면 그 보상금을 빼고 돌려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 해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 일반 그러니까 보장성이라고 하죠. 뭐 3만 원, 5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실손보험 이런 거는 이런 민원 해지가 발생이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위법계약 해지권이 발생될 수 있는 계약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면 연금, 종신보험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 돈을 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종신이나 연금처럼 보험료가 높은 보험료들이 이 위법계약 해지권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손해보험 쪽보다는 생명보험 쪽 파트가 당연 위법계약 해지권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설계사분들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불안전 판매가 많으신 사원분들, 설계사분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마냥 위법계약 해지권이 정말 안 좋은 법이냐라고 보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8년, 10년이 지나서도 우리 민원해지 들어오면 막 취소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법에는 5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제 딱 정해진 기간이 정해진 거죠. 예전에는 민원해지가 기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뭐 10년이 지나던 막 20년이 지나던 그러면 누가 그 기억합니까? 자, 그래서 5년 이내에 대한 기준을 두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객도 해지할 때 보험료를 판매자가 잘못했으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그걸 얻을 수 있고요. 또 판매자는 5년만 넘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험을 설계하고 판매하시는 우리 설계사나 대리점들은 이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요, 자필 설명하시고 상품 설명 제대로 하시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법계약 해지권에 해당될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생명보험 전문적으로 파는 설계사들이 될 것이다. 보험료를 큰 건을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될 것이다.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큽니다. 운전자 보험, 실손보험 보상들 다 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거 민원 해지 하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 돈 빼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 위법계약 해지권은 고객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 정상적인 판매를 하시는 설계사나 대리점들에게도
안전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필 설명, 상품 설명, 그리고 금소법,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판매 원칙을 지키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그 판매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